안녕하세요. 번역가 혜밀입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누구나 번역가가 될 수 있다 라는 꿈과 희망을 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그렇다면 과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일감을 얻을 수 있는지, 경력이 1도 없는 상태에서 뭘 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누구나 번역가가 될 수 있습니다. 속도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얼마나 빨리 일을 시작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꾸준히 일을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가장 기본이 되는 JLPT 1급 그리고 JPT 900점 이상을 만들어 놓으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격증을 따놨다면 그 다음 스텝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부터가 여러분들이 참 막막해 하시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한 답은 본인이 어떤 번역을 하고 싶으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것 같습니다. 먼저 가장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신 기술 번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기술 번역은 일단 수요가 가장 많은 분야이기도 하고 진입장벽도 다른 번역 분야에 비해서는 좀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처음 번역가로서 첫 발을 내디딜 때 기술 번역부터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기술 번역도 막연하게 그냥 뭐 아무거나 다 시켜주는 거 하면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일단 자신의 주력 분야를 정하고 공부를 하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특허권 번역을 하고 싶다. 혹은 나는 의학이나 의료기기 분야 번역을 하겠다. 혹은 관광 분야, 게임 분야 여러 가지 분야가 있겠죠. 이런 분야를 정하시고 그에 대한 사전 지식을 쌓으시는 게 좋은데 만약에 나는 전문 분야는 딱히 없고 이렇게 전문적으로 어려운 용어가 나오고 하면은 할 자신은 없고 그냥 회사끼리 주고받는 이메일이나 일반적인 문서를 번역했으면 좋겠다 하시면 뭐 그렇게 하셔도 돼요. 상관은 없는데 전문 분야가 없다면 일단 일감이 많이 줄어들고요. 아무래도 일반적인 문서 같은 경우는 번역하실 수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경쟁이 되게 치열할 거고 경쟁이 치열한 만큼 어떻게 될까요? 단가는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본인이 자신 있어 하는 주력 분야를 하나 찾으시는 거를 권해드리고요. 주력 분야에 대해서는 일단 놔두고 우리는 지금 어떻게 일을 처음에 시작하느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얘기를 해보자면 일단 이력서가 필요하겠죠? 이력서도 그냥 보통 이력서가 아니라 번역가 이력서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번역가 이력서가 뭐냐? 뭐 특별히 따로 양식이 있는 거는 아니고요. 본인이 번역 능력을 최대한 어필할 수 있는 이력서를 만들어야겠죠?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번역 업무를 담당했다 하면 뿅뿅 회사에서 번역 업무 담당 이렇게 쓰지 말고 약간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젝트에 참여했다거나 뿅뿅 호텔의 팜플렛 번역 이라던가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쓰셔서 항목을 많이 늘려주세요. 번역 프로젝트 담당 이렇게 쓰는 것보다 무슨 팜플렛, 무슨 게임 번역, 무슨 번역, 무슨 번역 이런 식으로 해야 경험도 더 많이 드러내 보일 수 있고 아무래도 어필이 더 많이 되겠죠? 그리고 이력서를 적을 때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게 JLPT와 JPT입니다. 이게 없으면은 솔직히 기술 번역 일을 시작하기가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에서 번역해야 할 문서가 있어가지고 취업 사이트에 구인 공고를 냈어요. 그리고 사람을 구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이력서를 보내겠죠? 이때 제일 먼저 걸러지는 이력서가 JLPT 1급이 없거나 JPT 점수가 낮은 이력서가 제일 먼저 걸러지겠죠? 남들은 다 있는데 없으면서 번역을 하겠다고 하면 솔직히 좀 신뢰가 가지 않을 것 같아요. 기술 번역 분야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력서를 보고 일을 의뢰하기 때문에 화려한 번역 경력이 있다거나 일본에서 대학을 나왔거나 대학도 굉장히 유명한 대학 동경대, 게이오, 와세다 뭐 우리가 이름을 흔히 들어봤을 법한 그런 대학에 나왔거나 일본에서 10년 이상 살았다거나 직장을 다녔다거나 이런 경력이 당연히 눈에 띌 수밖에 없습니다. 왠지 잘할 것 같잖아요. 물론 그 사람이 진짜 일을 받아서 계속 꾸준히 이어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지만 일단 선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어쩔 수 없어요. 보이는 자료가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화려한 이력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내세울 만한 경험도 없고 스펙도 뭐 화려하지 못하고 하다면 적어도 JLPT 점수와 JPT 점수가 높아야 되겠죠. 그게 여러분을 어필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자, 이제 이력서를 준비했다면 이제 각종 취업 사이트를 검색을 합니다. 가끔씩 번역 관련 업무가 올라오는데 자주 올라오지는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은 매일같이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언제 올라올지를 모르거든요. 그리고 올라왔을 때 바로 이력서를 내지 않으면 금방 마감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력서를 먼저 준비해 두시고 매일매일 시간마다 체크를 하면서 일이 올라왔을 때 바로 메일을 보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이 있죠. 번역회사에 번역가 등록을 하는 건데요. 물론 번역가 구인란을 보고 메일을 보냈다고 해서 모든 회사에서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는 건 아니에요. 아마 샘플 테스트를 하자고 메일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샘플 번역을 해서 제출을 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뭐 불합격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합격했다고 번역가 등록을 진행해 달라라는 메일을 받으실 수도 있을 건데 이때 멘탈 관리를 위해서 조언을 하나 드리자면 번역가 등록을 했다고 하면 왠지 당장이라도 일을 받을 수 있을 것만 같은 꿈과 희망에 부부실 텐데 사실 그냥 잊고 지내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갑자기 여러분을 막 찾고 일이 쏟아져 들어오고 이런 일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번역회사에서는 번역가를 많이 확보해 두는 게 중요하거든요. 인력을 일단 확보해 놓는 거죠. 왜냐하면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봤을 때 A라는 회사와 B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두 회사를 비교를 하면서 어떤 회사에 일을 맡길까를 생각한다고 해봅시다. 이럴 때 A 회사는 일본어로 등록되어 있는 번역가가 한 100명 이상이 돼요. 근데 B 회사는 5명밖에 없습니다. 뭐 실력적인 면을 봤을 때는 B 회사가 더 좋을지 모르지만 그냥 딱 놓고 봤을 때는 번역가 수가 많네? 여기는 좀 믿을 만한 회사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겠죠. 반면에 B사는 번역가가 너무 적은 걸 보니까 생긴 지 얼마 안 됐거나 아니면 시스템이 별로여가지고 번역가들이 많이 나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번역가가 많으면 일단 괜찮은 회사라는 인상을 주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일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번역가를 상시적으로 모집하고 있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언젠가는 일이 올 수 있겠죠. 등록도 안 하고 손가락만 빨면서 나는 왜 인맥이 없는가? 저 친구는 일본계 회사 들어갔다고 해서 내가 좀 기대를 했는데 왜 나한테 일을 주지 않는 거야? 하면서 원망만 하고 기다리기만 하는 것보다는 훨씬 일이 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시간과 마음의 여유가 있으시다면 일본 사이트도 뒤지셔서 일감을 확보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영상 번역가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역시 번역가 이력서를 만들어서 그 영상 번역만 따로 하는 회사가 있어요. 그런 회사의 이력서를 쭉 돌리시면 좋은데 본인이 만약에 카페나 무슨 동호회 아니면 유튜브 등에서 일어 자막을 넣었었다 그런 경험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자료를 모으셔서 포트폴리오 형식으로 해서 첨부를 하시면 아마도 굉장히 좋겠죠. 만약에 이런 경험이 없다고 하신다면 자신이 좋아하는 장르의 영상을 하나 짧게 편집을 하셔서 자막을 본인이 넣고 인코딩을 해서 샘플 파일로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자막을 만약에 입힐 줄 모른다면 그냥 워드에 만약에 무슨 드라마 뭐다 하면은 드라마 제목 적고 몇 편에 어디부터 어디까지 라고 시간을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워드나 한글 파일에 자막을 쭉 입력을 해서 보내는 방법도 있긴 한데요. 이렇게 됐을 때는 약간 봐줄 확률이 조금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영상에 자막이 들어갔을 때 그 사람의 실력을 확실하게 파악하기가 더 쉽고 그 다음에 영상에 자막을 입혀서 보낸다는 거는 자막 프로그램을 다룰 줄 안다는 뜻이기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어필이 되겠죠? 웬만하면 영상으로 보내시는 거를 추천할게요. 마지막으로 출판 번역가가 되는 방법인데요.
출판 번역가가 되려면 우리말 공부도 해야 되고 검토서, 샘플 번역 등등 많은 과정이 있지만 어떤 공부를 해야 될지는 일단 제쳐두고 오늘은 일단 경력을 시작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출판사에 인맥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적극 활용하세요. 출판사에 지인이 있다면 혹시 일서를 출간할 계획이 있는지 물어보거나 있으면 시켜달라고 하시는 겁니다. 물론 본인이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출판 번역에 대한 아무런 공부와 사전 준비 없이 무작정 일만 줘 하고서는 줬는데 망하는 거는 더 나쁜 거니까 본인의 경력에 훨씬 더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준비가 된 상태라면 일을 달라고 부탁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인맥이 없다면 기획서를 작성해서 출판사에 이메일로 전송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기획서가 뭐냐?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출판사에 제안을 하는 건데요. 국내에 출간되지 않은 일본의 좋은 책을 자신이 먼저 읽고 이 책을 우리나라에 내면 정말 좋을 것 같다 라는 제안을 종이에다가 A4 용지에 적어서 하는 겁니다. 이거는 책을 정말 좋아하시는 분, 그리고 기획자로서의 눈이 뛰어난 분들이 계세요. 정말 잘 골라냅니다. 요즘의 트렌드와 그리고 좋은 책을, 알려지지 않았지만 정말 좋은 책을 발견하는 눈이 뛰어나고, 이런 분들은 본인이 먼저 제안을 하고 자신이 제안한 책을 자신이 번역하는 이런 훌륭하고 멋진 일을 할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작업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에요. 저는 못합니다. 그러면 나는 인맥도 없고 기획서도 못 쓰겠다. 그럴 때 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은 그냥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출판사에 이력서를 돌려보는 건데요. 이력서만 내기에는 너무 아무런 경력, 출판 관련 경력이 없으시면 본인이 좋아하는 책을 샘플 번역을 해서 샘플 번역한 문장을 함께 보내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만 했을 때는 현실적으로 내가 번역을 맡게 될 가능성은 좀 매우 아주 무척 낮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에이전시를 통해서 일을 받으시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번역 일을 한두 번 할 수는 있어도 어디 가서 저는 번역가입니다 라고 소개를 할 만한 번역가가 되는 일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만 하면 번역가로 데뷔를 할 수 있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만한 정해진 길이 없는 거는 사실입니다. 모든 프리랜서가 그렇겠지만 끊임없이 일을 찾고 자기 자신을 갈고 닦아야 하는 직업인 것 같습니다. 번역가라는 직업이요. 그래도 여러분이 꿈꾸시는 번역가가 되기 위해서 꼭 열심히 준비를 하셔서 언젠가는 꼭 꿈을 이루시기를 바랄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